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말도 많았던 하남시 갑, 하남시 을, 하남시 갑, 을 중에 갑이 좀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여기가 뭐였냐면 동별로 집계된 사전선거인수란다. 확정 명부상 선거인수보다 관내랑 당일, 그러니까 관외는 빼고요. 관내하고 당일만 합친 투표수가 사전선거인수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말이 많았었죠. 여기에 그걸 안 해놨구만요. 확정선거인 명부를 봤어야 되는데. 확정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 읍면동별, 경기도, 하남시, 어디 갔어? 누가 있나? 하남시 검색 해서 보면 여기 신장 1동인가 그랬어요. 선거인수, 인구수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6,467명인데 6,400 몇 명이었죠? 신장 1동. 어? 뭐라? 이거 고쳤나? 신장 1동 6,467. 신장 1동 6,467. 개표 선거인수가 7,179명인데? 7,179명. 선거인수가. 예? 선거인수가 어떻게, 예? 확정 명부상 선거인수보다 많을 수가 있냐. 이게 712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꽂혀가지고 이 2024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2년인가? 그때서부터 16년 거부터 했었네요.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참 수태 고생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인수 확정 명부상 선거인수보다 예? 개표 권력의 선거인수가 많을 수가 있냐.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예? 어디야 이 저 별 설명을 다 했었어요. 저 앞에 보면 앞에 영상에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발단이 되었냐면 예? 이거 보세요. 개표 단위별 우선 먼저 이 사전 투표 진행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별로 이렇게 사전 선거인수 요 투표율을 얘들이 발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숫자에 여기에 나온 설명을 보면 예? 사전 투표 진행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관내든 관외든 다 포함이 된 거야. 수원시 장안구의 선거인수는 이만큼인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이만큼이라서 29.7%가 사전 투표율이라고 발표하는 여기 각주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는 보세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현황입니다. 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 지역 사전 투표자 수 현황에 포함됩니다. 이 말 보면은 당연히 주소지에 포함되는 걸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빠졌던 거고, 박지원 변호사님이 이거 문제를 지적하길래 저는 뭐 아주 득달같이 달아붙어가지고 이거를 다 했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거에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요 전국에 제가 왜 조작값 증명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의 시간대별, 읍면동별 사전선거인 수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오이씨, 관내는 사전투표소에 투표한 그 투표소 기준으로 집계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각주 내용에는 또 이렇게 달아놨어요.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구분은 그 지역구, 이제 선거구 내에 포함되는 어떤 동에서든 와서 옆에 가서 찍으면 그 옆에 가서 찍은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시간별 그 선거인 수를 받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자들이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하대님인가? 사전성 투표소에다가 CCTV 설치하다가 구속됐던 분. 아니, 이 멍청한 놈들이 처음에 여기 주소지에서 집계된다고 했던 이 내용대로 만약에 그 모니터상에 집계가 됐다 그러면 CCTV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지역을 예로 든다 그러면 여기에 CCTV를 아무리 설치해서 찍어봐도 그 선관위 모니터상에 집계되는 숫자는요, CCTV랑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이 주소지 지역에 투표소 현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진천, 음성, 증평인가 요 세 개가 같은 관내거든요. 그러니까 진천 사람이 여기 와서 찍어도 그냥 관내야. 여기 숫자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얘들이 말대로 하면 진천 사람이 음성에 와서 찍으면 음성의 투표수에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관내는. 왜 그렇게 했을까? 멍청하게. 그러니까 CCTV를 들이대면은요, 그 숫자랑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야. 여기 실제 들어간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멍청한 자들이 차라리 주소지의 투표소로 집계가 된다 그러면, 아니 모니터상에도 이 사람은 여기 들어왔어도 숫자는 저 진천에서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CCTV랑 안 맞지. 그죠?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를 생각을 했더니, 그리고 왜 그 하대님 같은 분을 길을 쓰고 CCTV를 막고 못 찍게 했냐, 그 원인을 차근차근 생각해 봤더니, CCTV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설사 몰래 찍어서 뭐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거는 불법 촬영된 거니까 증거력이 없다 이 말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주소지로 해가지고 진짜로 관내 사전까지를 그 주소지로 집계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CCTV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구수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 옛날에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 100명, 철원시 군북면 같은 데도 100명 남짓이거든요. 인구 수가. 그러면은 그 주소지에 만약에 집계가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쪽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을 전부 조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몇 번을 찍었냐를 안 묻더라도 사전선거 했습니까? 당일선거 했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명 되는 사람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사전선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그 인근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도 그 지역에 명부에 포함이 되는,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만 인구 적은데 한 100명, 200명, 뭐 몇백 명 되는 데만 뒤져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주소지에다가 집계를 안 한 이유, 그게 거기서 비로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대님을 구속시키면서까지 CCTV를 못 찍게 하고, 지금 CCTV가 찍힌 데가 어디 의왕시 고촌동이었나요? 그런 데 거도 극구 그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 CCTV 찍힌 거에는 어떻게 엉코로 걸린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 수를 모니터상에 집계를 했는데 그 숫자가 CCTV에 찍힌 사람보다도 항상 30% 30% 이상 더 많은 걸로 나오니까. 예?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아니에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실제로 사전선거에 들어간 관내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거 뭐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실제로는 실제로는 9천, 실제로는 27,000명이 들어갔는데, 예? 나중에 모니터상에 집계된 거는 34,800명이네? 이거를 지금 우리 CCTV가 찍어서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어느 쪽으로든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근데 도둑질을 하는 놈 입장에서는 CCTV는 그나마 막을 수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예? 거기서 그날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이 군북면 같은 데는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 조사를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기도 했고,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기도 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주소지로 집계를 했다 그러면 CCTV랑 당연히 안 맞죠. 예? 근데 CCTV는 피해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지역,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을 싹 조사해가지고 보면, 이제, 제대로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으니까 CCTV를 막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 안 왔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동 같은 경우도, 신장동이 하남시에 사는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사전선거를 많이 해야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 거기에?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강원도 영월 남면 같은 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사전선거를 많이 가서 할 일이 없는데, 그것도 이번에만 많다 그러면 모르는데 역대 선거에서 계속 많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이 신장 1동에 아까 선거인 수가 확정 명부상 선거인 수보다 많다. 이게 하여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전선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왜 신장 1동에 와서 할까? 근데 일부 지역은 설명이 되기도 해요. 한동안은 왜 남구 부산의 용호동인가?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항만시설이 많아서 인근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근한 김에 그 부근의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하다 보니까 투표소에 집계된 인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예? 확정선거인 명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기도 하는데, 애시당초 이 자식들이 주소지에서 안 하고 투표소별로 저희가 꼬름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지역별 투표율을 얘기할 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신장 1동의 투표율이 높다 낮다를 할 때는 신장 1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다 낮다로 판단을 하지,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해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투표율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이게 제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바꾸긴 바꿔야 될 문제인 거예요. 네?
이놈들이 이런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예? 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그거란 얘기예요. CCTV는 가리면 되고 없애면 되고 누가 찍더라도 그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근데 주소지로 만약에 집계를 해놓으면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예? 주민 제가 하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요. 주민 100명 안 되는데 수두룩해요. 근데 가가지고 전수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투표해서도 여기에 집계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 동네 옹기종기 사는 사람들을 주소지 찾아가가지고 전수조사해버리면 게임 끝이죠. 뭐. 그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얘들은 자선으로 선택한 게 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해서 15분이 지나버렸네. 자, 그냥 그 얘기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예? 나중에 개선하게 되면 집계를 그렇게 합시다 정도로 가고, 어쨌든 지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CCTV에 찍힌 숫자에서 오버된 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집게임에 지가 빠진 거예요. 법적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 여론을 일으키기에는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CCTV 찍으려는 분을 구속까지 해놓고 왜 그랬냐고 따져 물면 이제 법정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증거력이 있니 없니를 따지지 모르지만 우리가 얘기하면서 다니기는 참 좋은 소재인 거예요, 그게. 자, 그 얘기 빼고 이게 개표기에서도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찾아보려고 했던 게 결국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4.15 때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다 보니까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하대님도 그런 시도를 한 거고 거기에 다들 집중해 있는 사이에 얘들이 사전선거 그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 다른 영상 100번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개표기를 통과한 숫자예요. 1번이 몇 장, 2번이 몇 장.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빨간색 숫자는 개표기에서 걸러내지를 못해서 재확인 심사집계부로 넘어가서 사람이 직접 분류한 그 숫자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거기에서의 득표율을 구해보면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보다 개표기에서 지금 11.2%를 더 받았다 이 뜻인 거예요. 예? 당일에서 관내는 8.2%, 관내에선 3.2%. 여기는 후보가 딱 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 후보는 기계에서는 이만큼을 덜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 조작인 거죠. 조작. 지역도 찾아가면서 광주 쪽은 이런 게 안 나오고 전라도 쪽은 안 나오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나오고 이렇게 결국 조작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조작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저는 개표기에서 나온 득표율은 못 믿겠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한 이 득표율은 못 믿겠고 사람이 직접 분류한 요 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 곱해서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지금 추미애가 이겼잖아요. 몇 표 차야? 2000표도 안 되게 2200표 차였나? 1199표 차였네? 이걸로 지금 이긴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8.9%를 더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추미애 후보가 얼마나 덕을 봤냐면 (5,744표를) 국민의힘 이용 후보표를 빼다가 자기 거에다 얹은 거예요. 개표기에서. 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그 증거는 압수수색을 해봐야 나오겠지만 소스 코드를 뒤져보거나 개표기에서 심겨진 뭐 버그를 보거나 해서 그러면 이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1,488표가 어쨌든 다시 조금 전에 몇 표? 와, 5,744표를 국힘 거를 빼서 1로 더한 꼴이 돼버리니까 11,000표가 여기서 일단 조작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17,523 대 34,670이 나와야 되는데 당일 투표수에서 지금 22,00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뭘 설명드렸었죠? (17,523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기계투표에서 박박 높이다 보니까 23,267표가 나온 거예요. 이 국힘에서는 오히려 34,670표가 나와야 되는데 28,926표밖에 못 얻은 거고. 그래서 그 영향을 빼고 나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대로 하면 1199표 차이로 추미애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 저 개표기 조작값만 빼게 되면 오히려 16,796표차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다고요. 42대 58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비율을 보세요. 절반밖에 안 돼. 당일 득표율로 따지면. 근데 사전 선거인 수는 보는 뭐 비등비등하거나 관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거나 국외 부대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사전 선거도 당일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득표율을 가졌다면 요 숫자일 거다. 근데 16,894가 나왔으니까 7,800 여기서 요 숫자를 뺀 7,810표가 관내 선거에서 부풀려졌다. 부풀려져서 민주당 쪽에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관내 국외 다 합치면 12,494표가 유령표가 추미애 후보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간 거를 뺀 요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뭐 더블수과에 더블수과 33대 66으로 이기는 거를 지금 승부를 뒤집어 놨다니까. 이걸로 이거 12,000표 11,200표였나? 거기서 여기 거 빼가고 거기서 12,000표를 더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당체 차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더블스코어야 더블스코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이게 막판까지 이용 후보가 이기는 거 가다가 그나마 어떻게 뒤집어졌나. 성질나.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선거인 수보다 뭐가 많네 적네 그 문제를 떠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도 진짜 다른 지역 하나도 안 하고 요 지역만 딱 해도 전국 선거는 무효야 무효. 새끼들이 어떻게 다 펼치나 알아 두고 보자고요. 하남시 을도 한번 보자고요. 하남시 을도 뭐 51대 43 같으면 아주 넉넉하게 뒤집어지겠네. 선관에서 발표한 게 52대 44면 보세요. 여기도 4.6. 그러니까 기계가 더 이만큼을 얘를 밀어준 거야. 여기 걸 빼서 밀어준 거야. 여기 걸 빼서 1로 여기는 뭐 밀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니까 여기 빼서 아이가 이만큼 밀어준 거야. 그 숫자가 얼마냐? 3,867표를 이쪽에 걸 빼서 저쪽으로 했으니까 대략 한 7,700표 정도가 여기서 조작에 의해서 숫자가 옮겨갔으니까 여기 득표차가 몇 개야? 6,884표잖아요. 그러니 뒤집어지지. 개표기 조작 결과만 빼도 이만큼이 뒤집어진다니까요. 45대 50으로 50대 45로 오히려 이긴 거야. 거기에다 여기도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거 보세요. 이 35.6%라고 하는 거는 이 총 지금
집계된 예? 사전선거인 수에서 지금 요 합계가 29,495명 나오네요. 그 중에 10,000명이니까 1,500명이니까 35%가 더 얹어졌다고 보는 거야. 예, 총 사전선 사전선거에서 사전선거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몇 표씩 넣었다. 중간중간에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서 민주당에 넣어줬다는 거니까 그 영향까지 빼고 나면 37대 57로 이긴 거예요. 37대 57로. 이거 전국 다 집계하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하여간 부천시 한 군데 빼고 나면은 민주당 싹 전멸이에요. 광주, 전라도만 빼고 나면. 하여간 쭉 전국 결과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짜질짜질 보면서 그 열받는 것도 그냥 분산시켜서 열받고 나중에 오히려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씩 이 숫자라도 계속 익히면서 갑시다. 감사합니다.